안녕하세요. 검단 신도시 윤소양입니다. 오늘은 제가 2월달 들어가지고 조금 몸이 안 좋았어요. 물론 뭐 여기 2월달에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온 나라가 지금 안 좋은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거와 별개로 저도 몸이 좀 안 좋았고 그 집에 와이프도 몸이 안 좋아서 여기도 그냥 같이 다니고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도 건강 조심하시고요. 특히 제가 이 유튜브 방송을 검단에 와서 하면서 물론 블로그는 뭐 한 4, 5년 이렇게 이제 운영을 했는데 검단에 하면서 그 컨셉을 어떻게 잡을까 제가 손님들한테 더 우리 계약자분들이나 저하고 상담했던 손님들한테 좀 더 많은 정보를 드려야 되는데 우선은 계약을 하시고도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은 그때서부터 또 궁금하고 또 어떻게 됐나 팔아야 되나 전화도 많이 주시고 그러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었어요. 그동안에 제가 뭐 인천 때도 그렇고 부천 옥길 때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시작한 게 벌써 작년 9월에서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한 달에 한 번, 두 번씩 이렇게 이 검단 신도시에 대해 소식을 전해드리는데 저희 사무실에서 계약하신 우리 계약자분들 또 제가 커뮤니티에 가입되어 있는 부동산 업에 종사하시는 부동산 사장님들이 주로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절반 정도 이상은 외부에서 보시는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전화 주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저는 분양권 신도시 정확히 얘기하면 제가 택지개발지구 신도시들을 많이 돌아다니면서 일을 합니다. 우리 부동산 하면은 뭐 동네에서 이렇게 아파트에서 이렇게 그런 거는 안 해봤고 우리 같이 일하고 있는 동생은 맨 먼저 단지내 상가서부터 했어요. 아파트 단지내 상가서부터 벌써 한 2000년대 초반 중반 그때인데 그렇게 했고 그때 저는 이제 상가 분양이나 택지개발 이주자 택지나 이런 거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검단 신도시에 와서도 제가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손님이 많이 늘긴 늘었어요. 그래 기존에 저희한테 계약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한테 소식을 좀 전해드리는 거에 컨셉을 두고 방송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뭐 구독해라는 뭐 이런 문자도 없고 하여튼 조그만 방송이지만 제 나름대로 알차게 꾸미려고 노력을 합니다. 택지개발지구 신도시를 하다 보면 이제 뭐 저도 10년 가까이 돼가는데요. 분양권 타이밍. 분양권은 타이밍. 제가 블로그에다도 그래요. 분양권은 타이밍. 오늘이 2월 22일이에요. 22일인데 타이밍이라는 말이 적절하게 맞아 들어갔죠. 그게 진리예요. 분양권은 타이밍. 우리가 아침에 가락시장이나 이런 데 가면 수산물 바닷가에 어촌 개 어촌개 그런 데 가면은 경매하잖아요. 그 순간에 지나가듯이 우리 분양권도 우리 사시는 분들은 뭐 몇 동 몇 호 가지고 사셨지만 그 전 과정을 보면 부동산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면서 이쪽이 매수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많은 그런 정보를 드리고 어느 순간 매수가 선택을 오케이 했을 때 되도록이면 1시간, 2시간, 3시간 늦어야 3시간 저희 손님들 그래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딱지라고 그러죠. 분양권 전매되기 전에 딱지는 2분이면 끝나요. 뭐 생각할 틈도 없어. 그러니까 미리 다 준비해놔요. 해놓고
오케이, 물건 나오면 무조건 그냥 콜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 경매 같은 데 가면은 막 이렇게 손짓으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막 경매하잖아요. 그런 분위기예요. 근데 일반 매수자분들은 그런 거에 대한 경험이 조금 덜 하죠. 근데 저희는 그렇게 합니다. 이분이 오신다고 그러면은 지금은 매도 우위 시장이기 때문에 매수자분들이 여러분 계시잖아요. 그러면 빨리 선택되는 분들, 그분들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이번 주에 사시면 다음 주에는 그 물건이 없어지고 그보다 밑에 물건이 이 가격이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9천만 원인데 다음 주에는 1억이 되고 1억이었던 거는 물건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비슷한 거는 이제 올라서 나오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분양권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제가 블로그를 하면서 어제도 이제 오늘도 할 일이 또 하나 있구나 깜빡하고 이렇게 손님들이 많이 오셔갖고 안 했는데 어제 그 수원이 조정지역으로 묶였죠. 우왕하고 수원이 제가 있던 그 팔달구 고등지구나 이때 제가 할 때 뭐 조정지역으로 묶여가지고 저 거래를 일부러 안 했는데 요번에 제가 8달 재개발 저번에 6구역 했죠. 여기 이제 8구역에 이제 그저께 이제 청약을 받았고 6구역은 분양 8사 기준으로 기준층이 한 거의 6억에 가깝게 분양을 했고 일반 분양을 8구역은 지금 6억 5천 정도의 분양을 했단 말이에요. 입지가 좀 8구역이 좋긴 좋아요. 학교도 있고 그거는 감안을 하고 한 5천만 원 정도는 뭐 그 학교나 입지로 세이브가 되는데 이렇게 재개 분양가를 보면 재개발은 분양가가 비싸요. 그 전에 고등지구 그 푸르지오자의 수원역 위에 화서역 쪽으로 그거 할 때 LH 정비 사업이었단 말이죠. 옛날에 우리가 세류 1, 2, 3단지 할 때 그거하고 똑같이 출발한 건데 이제 좀 늦어진 거죠. 한 10여 년이. 11년 차에 이제 사업에 들어가고 했는데 그거는 일반 분양가가 4억 2천인가 이거밖에 안 했어요. 공개발이란 말이죠. 재개발은 4개발. 그러니까 분양가가 높아지죠. 그러면 6구역 같은 경우도 제가 이 말씀을 서두에 왜 드리냐면 검단 신도시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재개발 같은 경우는 잠깐만 공개발하고 택지개발지구 공개발이라고 사개발하고 물론 공개발에도 뭐 옛날에 보금자리 지구도 있고 뭐 택지개발 지구도 있고 신도시도 있고 행정도시 또 혁신도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부분 비슷해요. 약간의 깊게 들어가면 법률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국제도시 그런 것들. 근데 이제 2억 정도 갭이 벌써 올라져 버렸잖아요. 그게 사개발하고 공개발하고 차이예요. 5억이 적정선이라고 생각하는데 공개발은 1억 정도 싸게 분양을 해주고 사개발은 1억 정도 비싸게 분양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재개발은 타이밍을 잡으라고 말씀드려요. 재개발은 언제 들어가야죠? 입주권 때 들어가야죠. 일반 분양해서 매도하고 그 다음에 누군가가 사가지고 이득을 보기에는 너무 분양가 가격이 높은 가격이다. 근데 공개발은 안 그래요. 입주할 때 입주권 상태가 없어. 그냥 LH에서 하는 걸 분양 첫 스타트를 끊으면 여기 검단 신도시 후반처럼 처음에 분양을 했으니까 후반처럼 스타트를 끊으면 그때가 출발이란 말이죠. 그때 구입을 하는 게 가장 좋죠. 그건 뭐 해야 돼? 청약하고 줍지 당첨돼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부분들이 많죠. 대부분 투자자들은 청약을 안 해. 좋은 동호수가 안 걸리니까 차라리 돈 주고 딱지를 사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진행을 한단 말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가격이 오르죠. 왜 그래요? 아까 얘기했잖아. 시세가 5억 6억인데 공개발은 4억 4억 5천에 분양을 하니까 당연히 나머지 차액이 프리미엄으로 돼. 나중에 가면 더 오르죠. 왜? 공개발은 범위가 너무 커서 뭐 여기 검단만 해도 7만 5천 세대란 말이죠.
7만 5천 세대면 얼마나 큰 거예요? 위례가 몇 세대? 위례 신도시가 한 4만 2천 세대나 그럴 거예요. 광교는 3만 1천 세대. 송도 4만 세대. 청라 3만 세대. 검단이 사업 규모로 보면 굉장히 큰 거죠. 더군다나 여기 검단은 제가 손님들 오시면 그런 얘기 마지막이다. 뭐 신도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자기가 투자 금액 대비 좋은 그 효과를 보려면 수익을 누리고 보려면 마지막이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제가 그래요. 항상 1억 5천이 계속 들어와라. 그래야 1억 4억 700 분양가 4억 2천 분양가 저 확장비까지 합해서 4억 2천에서 1억 5천 해봐야 5억 7천밖에 안 돼요. 여기 인천 시내 재개발 분양가 정도밖에 안 돼. 분양가 그 재개발 분양가 피가 안 붙어. 그것도 한 5, 6천씩 붙어요. 출발서. 시장이 너무 좋아서. 1억 한 5천까지는 들어와도 누릴 수 있는 그 프리미엄이 많다. 근데 분양가가 싸다는 생각은 안 하고 프리미엄에 대한 생각만 해요. 그러니까 못 들어오시는 거예요. 특히나 이게 지금 그 우리 후반 같은 경우는 한 1억 2천 정도에 나오고요. 호가가. 저희가 1억 2천까지 계약을 했어요. 판상형, 남양형. 금호 같은 경우는 호가가 1억 4, 5천에 나와요.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리고 자금이 처음 준비 자금이 규모가 벌써 이제 2억 가까이 돼버렸잖아. 근데 불과 이게 작년 11월, 12월 달만 해도 4천, 5천 이랬어요. 그때 매수를 저희는 바빠가지고 처음 막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들은 해드리지도 못했어요.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대부분 투자자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냥 이거 있습니다 하면 바로바로 사가셨어요. 그때는. 많게는 뭐 이렇게 좀 많이 계약을 했어요. 하여튼. 그런데 그때도 못하신 분들이 많았어. 그러면 저희한테 못했으면은 다른 데서 했으면 되는데 다른 데서 못하셔요. 그분들이. 왜? 일주일이면 1, 2천씩 뛰어 있으니까 그렇게 쭉쭉 올라가 버린단 말이에요. 왜? 원래는 초반에 출발서부터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작년에 여기가 암흑기였잖아요. 한 8월까지 저희 올 때까지 암흑기였단 말이죠. 8월 달에 왔을 때는 초반에 호반이 3억 5천 아니 3,500만 원 정도 프리미엄이 돼서 거래가 됐었던 게 한 2천까지 떨어졌어요. 다른 데 투자한다고 다 던지고 가신 거예요. 투자분 하신 분들이. 그거 나중에 가만히 공포가 있다가 제가 와서 보니까 너무 이제 바닥이다 생각해서 저희 손님들한테 많이 해드렸죠. 그때 매수하신 손님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화장실 가서 웃고 계시죠. 지금 추이로 보면 분위기가 막 돈이 돌아다니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특히 이제 여기 부동산 하시는 분들, 사장님들은 내가 사무실에 앉아있지만 어디서 돈이 막 왔다 갔다 한다. 보이지도 않아요, 분양권은. 다 예약하시고 오신 분이고, 뭐, 동호수 가지고 해가지고, 저도 모르게 옆에서 동생이 계약을 한단 말이죠. 오늘 사야 돼, 이번 주에. 벌써 오늘이 토요일이면, 이번 주에 나와있던 물건들은 물건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번 주에 다 나가요. 그럼 얼마나? 다음 주에 2천만 원 정도 높여서 나오지. 올라가요, 비싸요. 근데 봐봐. 택지개발지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개발에 비해서 1억 정도, 1억 5천 정도가 싸요. 1억 5천 정도는 그냥 세이브 시키는 거야, 프리미엄으로. 걸고 가는 거죠, 기본이. 근데 시간이 1년이 벌써 지났잖아요, 분양할 당시에. 그러면 시간에 대한 거를 계산해 보면 또 그 이상으로 또 올라간단 말이죠. 더군다나 신도시는 좋은 게 뭐 있어요? 가면 갈수록 좋은 게 막 나와요. 전철이 연결된다. 여기 뭐 5호선 계획이 이제 상반기에 있고, 뭐 욕심을 더 내보면 GTX 노선이 하반기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로 와요? 혼다신도시 이제 자꾸 나오고, 옆에 한강신도시 있잖아요. 한강신도시도 좋아지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한강신도시에 사시는 분도 조금 안 오른다 싶겠지만 청라도 그랬어요. 청라 지금 요즘에 올라서 막 난리잖아요. 교통망이 연결되고 나중에는 이제 막 교통이 좋아지니까 한강신도시도 이제 마찬가지죠. 여기서 5호선 연결되고 GTX-T 나오면 검단 거쳐서 한강신도시 갈게 뻔한데 그러면 한강신도시 그거 팔고 뭐 이렇게 어디로 다른 데로 가는 이거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 동단 신도시는 작년에 그 제가 수원에 있으면서 저를 괴롭혔던 우리 사모님들, 마피 나오고 막 이럴 때 작년에 특히 유승 죽집하시는 우리 사모님들 전화 좀 받으세요. 그리고 고맙다고 전화 좀 주세요. 막 저 괴롭히고 어떻게 우리 소장님이 사셔야 돼. 제가 산다고 그 가격에 분양가에 사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딱 그래놓고 11월 달 명의변경 딱 되니까 한 10월 달부터 오르기 시작했잖아. 2, 3천씩 붙고 거래도 되고 전화 안 줘. 그 다음에 딱 두 손님 전화 와서 저희 오래된 손님 안양 사모님 아드님 명의로 해오신 분 고맙다고. 그런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이제 신도시는 좋아져요. 다만 이제 공급량이 많고 분양량 많고 많아지기 때문에 잠깐 주춤하는 거지. 초반에는 지나고 나면 시간이 지나면서 주위에서 이제 분양하는 것들이 분양가가 높고 이러니까 더 좋아요. 어디가 더 좋아요? 조그맣게 5,000세대 도시 개발하는 데가 좋아요. 7만 5천 세대 저 신도시가 좋아요. 당연히 신도시가 많이 오르고 좋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러니까는 가면 갈수록 오를 수밖에 없고 시장이 좋으면 시장이 아무리 나빠도 잠깐 주춤했다가 바로 회복이 되고 재개발이나 이런 데들은 뭐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나중에 폭삭하고 신도시의 강점이 거기가 있는 거죠. 그리고 돈이 많이 몰리니까 제가 이거 하고 있는 거죠. 재개발해서 돈이 많이 몰리고 시간 뭐 저기 한다고 그러면 제가 재개발하기 여기 신도시로 가려고 했어요. 저기 이제 알만큼 알고 시장 바닥까지 밑바닥까지 싹 훑은 사람인데 네. 그러니까는 걱정 마시고 저희 계약하셨던 분들은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한 4천, 5천 프리미엄 주고 사셨던 분들도 지금 거래가 벌써 저희가 다행히 뭐 층이 높고 좋은 걸로만 제일 비싼 걸로만 해드렸으니까 그때 당시에 500 비싼 걸로만 해드렸어요. 살 때는 뭐 우리 사장님 좀 비싸게 샀어요. 지금에 와서 보니까 물건이 좋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1, 2천이 더 올라와 있잖아요. 좋은 거 사, 비싼 거, 싼 거 사지 말고. 돈이 안 돼서 안 산다 그런 거 어쩔 수 없이라도 해야 된다 그러면 그거 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반대로 내가 산다고 생각하고 내 물건을 고르면 나중에 팔 때를 생각하고 고르면 답이 딱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유승은 뭐 호가가 뭐 6천, 7천 나온다는 말도 있고 후반은 지금 뭐 1억 2천에 우리가 거래를 했고 그다음에 판상형으로 금호는 뭐 저기 이제 쭉쭉 올라가죠. 여기 분양가가 싸니까. 제가 블로그를 4년 하면서 매주마다 그 아파트 분양 소식을 다 써요. 그 포스팅을 해요. 그냥 포스팅을.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많이 하게 되고 블로그를 포스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많은 공부가 필요해요. 사실은 시장도 읽을 줄 알아야 되고 그것도 꾸준히 몇 년 동안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많은 손님들이 와서 상담을 하고 가고 하지만 그 중에서 이렇게 선뜻 그 계약이 클로징되고 이런 분들은 투자자분들이 쉽게 돼요. 얼마 정도 갈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면 쉽게 하세요. 좀 길게 가져가라. 여기는 마지막 신도시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어. 어디 신도시가 있어요? 없어요. 다 지금 1억 이상, 1억 5천 이상 넘어가 있고 더군다나 신도시 시범단지는 없어요. 여기밖에. 지금도 찬스다. 지금 이거를 보시는 분들도 매수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돈이 안 돼서 뭐 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여유 자금이 있다 그러면 지금 뭐 한 1억 5천까지는 들어와도 괜찮아요. 너무 좋아서 나중에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제가 파신다고 오시는 분들 막 뭐라고 하잖아. IMF 때도 팔아갖고 손해봐. 또 금융위기 때 팔아갖고 손해봐. 자산은 언제 일어나요? 자꾸 그 푼돈에 팔고 그러니까 늘어난다고 뭐라고 하고 돌려보내고 그러는데 제가 많이 그래요. 손님들이 근데 이상하게 그분들이 또 소개시켜줘가지고 계약이 체결돼. 주위에 분들이 계시나서 그런 소개시켜주는 분들이 있어요. 많이. 그래서 그분들이 계약을 또 많이 그래서 제가 계약을 좀 해요. 많이. 예를 들어서 투자자라 그러면은 팔아도 저희가 별 영향도 없고 다른 데 투자를 하니까 투자가 아니고 이거밖에 없는데 판다 그러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 동탄 역 앞에 그 우림 아파트인가 그 사모님 제가 방송에서 이런 말씀드리지만 계약 체결을 딱 하니까 제가 프로포즈 할 때 말씀을 드렸거든. 동탄에 우림 아파트, 포스코, 한화 후반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골프장 앞에 말씀을 드렸더니 나중에 계약 명의 변경 다 끝나고 나니까 살짝 저한테 사장님 제가 그때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토요일 날 8시에 오셔가지고 저 옷도 안 갈아입었는데 오셔가지고 동생 오자마자 있는 거 바로 사고 그분이 얼마에 사셨나 한 4,000대 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축하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그랬는데 하여튼 시간은 돈이다. 특히 시범단지에 신도시의 시범단지는 진짜 다 꿀이다 꿀. 아파트 분양권이면 꿀이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이거에 대해서 저기 하면서 피가 높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인데 그러면 피 없는 거 사시면 되고 신도시로 진입을 하셔라 그 대신. 여기 상황은 이렇게 이제 마감을 하고 저번에 제가 한 일주 전에 유튜브에다가 여기 분양됐던 우리 1단계에서 후반을 필두로 해서 지금 최근에 신한 인스빌까지 분양을 한 15개 단지가 했어요. 민영 아파트가 한 25개 1단계에 단지가 한 25개 정도 필지가 됐는데 거기에 지금 15개 정도가 분양을 많이 했어요. 지금 1년 한 3, 4개월 만에 이 정도 있으면은 거의 한 달에 1,000세대 정도씩 계속 공급됐던 거예요. 그냥 우리나라에서 제일 공급 많이 된 데가 여기예요. 근데 앞으로도 10개가 있는데 이제 한 띄엄띄엄 이렇게 정도 될 것 같고 가구 수도 이렇게 큰 거는 많지가 않고 700가구, 500가구, 700가구 정도 되는 조그만 필지들이 이제 분양을 할 거고 간간히 이제 분양을 할 거예요. 지금 당장 예정되어 있는 거는 신한인스빌 옆에 주도로 신한인스빌 옆에 보면 대성힐 내가 처음 들었어요. 그런데 대성힐 뭐라고 부르고 6월달에 말에 분양 계획이 있고요. 모델하우스가 가정동 청라 위에 루원시티 가정동에서 대성이 내가 옛날에 혹시나 아는 회장님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분이 계속 시행을 하셨으면 대성 아파트가 한 789세대 정도가 분양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우미린2 중심상가 옆에 모아 엘가 분양했던 거 바로 밑에 개천 주변으로 이렇게 분양 예정에 있어요. 세대수는 얼마 안 되고 그때도 안 되는데 부담이 되신다 그러시면은 우미2도 입지가 좋기 때문에 한번 청약을 꼭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유튜브 제가 마지막에 종료 화면에 올리 다음 보실 것 이렇게 올리잖아요. 거기에 제가 지금까지 분양된 거 아파트 현황하고 또 입주 분양된 아파트들이 입주 스케줄 그거를 올려놨어요. 그거를 한번 보시면 입주 때 어떻게 대부분 이제 연차 월별로 저기가 있기 때문에 예상을 할 수가 있죠. 데이터를 보면. 그리고 2월 기준으로 해서 실거래가가 제가 그때 12월 달에 실거래가가 거래가 얼마나 됐느냐를 할 때 후반은 한 400세대 정도가 안 됐고 12월 말쯤에 1월 초쯤인가 그때 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금호는 150개가 안 됐고 거래 신고가 지금 거의 정확하죠. 이거는 유승한대들 밑에 유승한대들은 100개가 안 됐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추가로 1, 2월 달에 후반이 1월 달에 60개 그리고 2월 달에 한 20개에서 한 80개 정도 됐고 금호가 1월 달에 26개 그리고 2월 달에 한 10개 됐고 유승은 22개 1월 달에 그리고 한 15개 됐고
2월 달에. 제가 이 얘기를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명변이 11월에 이제 1년 전매제한이 풀렸단 말이죠. 나머지들은 다 뭐, 복등기 해야 되고, 입주 때 이제 명의 할 수 있는 타이밍 주고 했지만, 그거는 다 몰려있는 거니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물론 거래가 될 수 있는 거는 3만 5천 1단계 3만 5천 세대 중 25개 민영 아파트 중에서 호반하고 금호하고 유승한 애들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검단 신도시도 사실상 보면은 거래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대규모 그 개발 신도시임에도 불구하고 10월, 11월 달에 거래된 거는 1월 달까지는 조금 뭐 후반도 60개, 1월 달에 60개, 2월 달에 한 20개 정도가 됐는데 이게 거래한 걸 됐다. 아직까지는 후반은 뭐 조금 더 이제 추가가 되겠지, 개수는. 아직 남아 있으니까 2월 한 10일 정도가 한 번 명경쟁이 남아 있어요. 27일 날. 이 실거래가를 조회를 해보면, 개수를 조회해보면 딱 나와요. 이게 타이밍이란 말이에요. 좀 후반이 엄청 많이 되긴 됐지만, 400개 정도가 200개 11월 달에 200개, 내가 보기엔 이런 것 같아. 300개 정도 됐고, 100개 정도가 12월 달에 됐고, 그 다음에 1월 달에 60개 됐고, 2월 달에 20개 됐고, 개수를 보면. 줄잖아요. 근데 물건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살 사람들은 많아지고. 가면 갈수록 이제 뭐 한 달이면 한 10개, 12개 뭐 이렇게 될 거라고. 피 튀기는 전쟁이라는 부동산들도 한 건에 목매는 그런 저기가 되는 거죠. 하여튼 이렇게 이제 거래 개수를 데이터를 줄어들고 있고, 그러면 매수자들은 가면 갈수록 많이 생길 거고, 매도자들은 아직 여기는 저희 손님들 같은 경우에 등기를 제가 계속 보내드렸기 때문에 향후 가치가 너무 좋으니까 갖고 가셔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 손님들도 매도하시는 분들은 거의 강물에 풍나듯이 나올 거예요. 제가 왜 뭐라고 막 캐니까 한다고 하면 막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개수가 이렇게 가면 갈수록 줄어들어요. 이게 추세가 여기뿐만이 아니고 택지개발 신도시를 하다 보면 대부분 이런 추세로 가요. 그래서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된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더군다나 어저께 오늘이 2월 22일 토요일인데 어제 그 조정구역으로 8달 수원하고 의왕하고 묶였잖아요. 그러면서 조정지역으로 묶이게 되면 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전매라든지 이런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옆으로 쏠린다고 풍속효과 때문에. 강남 누르니까 이제 수원이 많이 그렇게 됐는데, 수원을 누르고 나면 또 이제 다른 데로 가겠죠. 어디로 가겠어요? 밑에 평택으로 가긴다거나 갈 데가 없지. 평택은 뭐 고도 가고 저 지제역 앞에 포스코, 동삭지구가 동산 그 소사벌지구 그쪽 이런 쪽에 법원 주변이라. 근데 거기도 지금 너무 멀어서. 송도나 이쪽 청라 쪽이 그래서 많이 같이 뛴 것 같아요. 송도나 청라는 국제도시란 말이에요. 이제 완성단계이기 때문에 뭐 거의 효력이 없을 것 같고. 지금 문의가 어저께 갑자기 느린 이유는 뭐 많이는 안 왔지만 한 5분 정도 어저께 수원에 제가 출근을 늦게 했는데 후반에 뭐 일이 있어가지고 사무실에 좀 갔다가 오고. 한 5분 정도 이렇게 상담을 하셨는데, 뭐 너무 높다 뭐 그런 거는 뭐 어쩔 수 없고, 이제 한 2분이 지금 매수 의사가 있으셔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제가 그래 1억 5천 이하는 괜찮다. 들어오셔도 충분하고 미리 선점하는 거는 좋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분위기도 지금 다른 데 규제책을 누르면 뭐 가다 보면 여기까지도 올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고, 그런 거하고 별개로 저희는 막 폭등하고 이러면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어요. 매수가 없기 때문에. 천천히 이렇게 올라가면 저희한테 좋은데, 그거야 뭐 저희 바람은 뿐이고 시장이 저희 바람대로 움직이는 건 아니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잠깐.
출발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대외적인 검단 신도시의 분위기는 그 검단으로 그 지금 뭔가 분위기가 쏠리고 있는 분위기. 뭐 여기 교통이 좋아지고 기본적으로 5호선이 연장되고 노선이 나오고 뭐 GTX가 나오고 9호선 얘기가 나오고 이런 거는 뭐 이렇게 예정대로 가는 적이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 어떻게 확정하냐고 다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뭐 상식대로 되게 돼 있는 거니까. 경험이 없으시니까 그거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거지. 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두세 개만 이렇게 경험해 보면 확신이 드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 손님들이 그래요. 이렇게 뭐 와가지고 분양권을 어떻게 보면 정찰을 하고 우선은 매도가 우리 시장이기 때문에 매도 그 조건을 맞춰줘야 거래는 성립이 되죠. 안 그러면 매도 조건을 안 맞춘다면 안 팔죠. 왜 그러냐면 매도는 여기 뭐 굳이 그렇게 팔아야 될 이유가 없어. 사실은 입주 때까지는 뭐 돈이 더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데 투자할 사람들은 벌써 다 빠져나갔고 이게 일반 그 원분양자들은 내가 못 팔게 하니까 안 나오고 투자를 또 저희가 해드렸던 분은 이제 특별히 돈이 필요해서 팔아야 되시는 분들은 뭐 저희가 그런 분들 저희가 많이 했기 때문에 간혹 그런 분도 있어요. 뭐 주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디다 돈을 쓸 데가 있어서 해가지고 차익을 실현했으니까 빠져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그런 것만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해드리고 그렇지 물건도 좋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비싸게 사신 분들이에요. 우리 손님들은 물건이 동등한 물건이 있으면 다 500만 원 비싼 것만 제가 사드렸어요. 좋은 걸로. 그때 팔 때 편하지. 그런 게 이제 많이 받으니까. 그렇고 이 검단 신도시가 이제 상가가 프라자 상가가 출발을 해요. 이제 우리 1단계에 보면은 그 호반하고 금호 앞에 필지는 다 이제 그 낙찰이 다 돼서 진행이 되고 토지 사용 허가가 4월 달에 나와요. 그래서 지금 그 프라자 상가 업체들이 그 시행사들이 지금 막 그 영업 조직을 동원을 해가지고 지금 부동산별로 찾아다니고 홍보물 뿌리고 이런단 말이죠. 옛날 저처럼 똑같이. 그럼 이제 프라자 상가가 올라가면 금호 입주에 맞춰서 거의 프라자 상가 8층짜리들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분양권이 뜸하니까 이제 상가를 많이 한단 말이죠. 입주자 택지하고. 상가 하시는 분들이 저희하고 지금 뭐 컨택을 많이 해요. 근데 분양권 하시는 분들이 아직까지 많이 매수분들이 상담도 많고, 컨설팅도 많고, 상가 그 준비하시는 시행하시는 분 회사에서도 많이 와가지고 그 시장 조사하러 오셔가지고 저하고 상담도 많이 하고 가시고. 이제 상가 프라자 상가 사실은 신도시 프라자 상가가 조심을 많이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한 3년 전서부터 상가가 안 좋아. 그래서 잘 비싸더라도 잘 골라야지. 또 임차도 잘 맞춰야지. 그러지 않으면 안 하는 이만 못해요. 괜히 돈 들여가지고 상가 잡아놓고. 저희도 지금 상가에는 투자를 안 해. 저도 몇 개씩 잡고 했는데 지금은 임차인들 그 쉽게 얘기하면 장사하는 사람들이 임차 그 임대내 갖고 장사하는 사람 전치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인터넷상으로 플랫폼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업종들이 다 글로 들어갔다고 봐요. 저번에 제가 그랬잖아요. 눈에 보이는 데서 눈이 옛날처럼 돈이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그건 아날로그 세대 저희처럼 나이 먹은 사람들. 눈에 안 보이는 데서 택배를 통해서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잖아요. 우리는 땅덩어리가 좁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서 지금 다 돌아다니는 부가 가치가 그런 데서 창출이 되는 세상이 돼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경기가 안 좋다 그러는 거는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지만 어떻게 보면 또 틀린 말이 될 수가 있어요. 소득은 높아지고 있으니까 돈 버는 사람도 많이 있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옛날에 그 일이기 때문에 시대가 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업종 자체가 퇴화하는 거죠. 소비자한테 외면을 받고 있는 거지. 경기가 안 좋다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죠. 요즘에 제가 아는 애들 제 친구들이 공장을 보는데 공장 세워가지고 직원을 안 써요. 다 자동화 시스템으로 해갖고
해지. 직원 한 명만 보고 그래도 한 연봉이 한 3, 4천 줘야 되잖아. 그것만 들어가, 회사에서는. 그래도 고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저희처럼 이렇게 조그만 사업체도, 뭐 여러 명이서 하고 그러면, 가만은 또 볼륨이 커지고 하니까, 그러는데. 하여튼,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젊으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상가 컨설팅 하시는 분들, 임차해서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제가 또 유튜브나 블로그 이런 거 해서 좀 젊으신 분들 그런 분 많아요. 수원에 있을 때 많이 경험했어. 골목에 아주 한적한 데 가고 해요. 근데 손님 오면 바글바글. 뭐 SNS. 연세 드시고 은퇴하신 분들은 그런 거 모르는데 밑바닥은 그렇게 다 변해버렸단 말이죠. 나와 관계없이.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은 항상 어렵고 힘든 거예요. 내가 안 변했으니까.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고 그렇게 돌아가는데 내가 못 맞추고 있는 거죠. 저도 이렇게 먹고 살려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머리 싸매가면서 한 6개월 공부해갖고 유튜브도 하고 방송 편집하고 사진 편집하고 블로그 하고 공부가 많이 돼요. 근데 이거 방송하려면 준비를 많이 해야 되니까. 그렇고 뭐 나중에 검단 신도시가 어떻게 될 거다. 좋아지죠. 새로 이렇게 땅을 뒤엎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7만 5천 세대라는 걸 짓는데 좋아지죠. 당연히 가격은 좋아진다는 얘기. 가격도 올라가고 누가 안 좋다 그럼 믿지 말고. 예. 회사가 몇십 조, 이거 한 거의 100조 가까이 될 거예요. 사업 규모가. 뭐 호반 같은데 저거 1168세대인데 저거 사업 규모가 분양가 다 합치면 되지. 한 5천억 조금 안 되는데 5천억 정도 된다고 치고 어마어마한 거죠. 부가가. 자, 그래서 프라자 상가는 전체적으로 상가 시장은 한 3년 전서부터 신도시 택지개발지구의 프라자 상가, 중심 상가들이 좀 안 좋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검단 신도시도 금호 어울림 앞에 프라자 상가들이 첫 출발을 2020년 4월달, 다음 달, 다다음 달에 토지 사용 허가가 나서 착공 신고를 하고 출발을 할 텐데, 상가는 1년이면 다 짓잖아요. 그래서 금호 같은 경우에는 2021년 7월이 입주인데 7월 전까지는 준공이 떨어지지 않을까, 비슷하게 입주 때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도 잘 고르고 임차를 잘 맞춘다고 하면 초반에 상가 분양을 받는 게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기존 공실이 쌓이고 나중에 그러면 공실이 증가하기 때문에 임대를 맞추기가 힘들 겁니다. 그래서 상가를 보는 것도 컨설팅을 할 때 굉장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프라자 상가도. 단지 내 상가는 제가 이미 말했듯이 9월달, 10월달에 처음 할 때 단지 내 상가들 27개, 67개 건설사들이 탐욕에 눈이 멀었다 이럴 정도로 제가 뭐라고 했는데 보통 1000세대 기준으로 단지 내 상가가 15개가 넘어가면 공실이 많이 납니다. 아무리 오히려 단지 내 상가는 한 블럭 떨어진 크루지오나 대방 1차나 대방 2차나 이런 단지 내 상가들이 더 좋을 수가 있어요. 중심 상가에서 좀 떨어져 있는 그런 그 상권을 단지 내 형성하고 있는 그런 아파트 단지 내 진짜 말 그대로 단지 내 상가가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중심 상가가 출발을 하게 되면 이미 중심 상가 옆에 있는 그런 단지 내 상가들은 중심 상가에 흡수가 돼버리거든요. 다만 호반하고 금호가 좋은 거는 결국에 단지 내 상가는 월 차임이 한 200에서 250 정도가 형성이 되는데 초반에 그 입주할 때 입주 장사 하려고 하는 부동산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을 수도 있다. 다만 2년차, 3년차에 가면 중심 상권에 흡수가 돼서 공실이 증가하고 가운데 있는 루미린이 단지 내 상가 개수가 67개예요. 단지 내 상가를 상권을 많이 안 좋게 하고 공실이 많이 증가될 수 있다. 그때 당시에는 프라자 상가도 공실이 많이 나고 렌트프리로 갈 것이기 때문에 아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임차를 맞출 때 요즘에는 임차를 맞출 수 있는 그런 그 점포 그 업종들이 많이 인터넷 그 플랫폼 쪽으로 다 들어갔다. 그렇게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주자 택지, 그 소위 말하는 점포주택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이제 한 80평 정도 그 원주민들한테 그 딱지가, 우리 뭐 업자들 말로 딱지가 이제 주어지는데, 보상이 다 끝나고, 그 점포주택을 가질 수 있는 그 권리를 주는 겁니다. 그 이주자 택지는 신도시하고 같이 성장을 했어요. 근데 뭐 1기 신도시 때는 그렇게 빚을 못 보다가 제가 알기로는 그때 별내 2기 신도시 출발할 때서부터 조금 괜찮게 수익률이 나온다고 이제 소문이 퍼져갖고 굉장히 인기를 끌었어요. 인기를 굉장히 많이 끌었는데 여기 검단 신도시는 이제 2기 신도시 마지막이잖아요. 근데 조금 제가 저번 달에 뭐 국내 토지 시장, 전원주택 시장 이렇게 말씀드릴 때도 유행이 지났다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은 그런 면을 제가 좀 느낍니다, 요즘에. 그리고 그 아파트 분양권 시장이 워낙 좋기 때문에 수익이 많이 나오고 큰 자본이 투여가 되는 그 이주자 택지 그 딱지들이 그렇게 그 많이는 예전만큼 많이는 투자 수익률이 그런 것보다도 투자 수익률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자본이 많이 투여가 되면 수익률이 당연히 낮아지죠. 다만 분양권 아파트 분양권 시장이 너무 좋기 때문에 조금 그 욕심을 부리는 데는 아파트 수익률이 이주자 택지 수익률을 앞지른 데도 많죠. 하여튼 여기 검다신도시는 필지가 이주자 택지 필지가 한 1000개, 약 1000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그 원주민 그 필지가 350개 정도 되는데 이주자 택지 대상자가 350명 정도 되는데 아마 뭐 올해 2020년 하반기에 추첨 예정에 있다고 해요. 하반기에 추첨을 하면 복골복이죠. 그동안 이주자 택지 딱지를 거래하신 분도 계신데 여기가 조금 안 좋은 게 아까도 말했듯이 마지막이잖아요. 제가 그 신도시 마지막이라는 의미에서 자꾸 손님들한테 강조를 하는데 아파트로 치면 마지막 신도시이기 때문에 꼭 시범단지에 노려봐라, 시범단지를. 지금까지 우리나라 아파트 한 5년 전서부터 이끌어온 부동산 시장을 이끌어온 그 종목은 신도시에 시범단지라고 그러죠. 역 주변에 최초 분양되는 시범단지들, 역 주변을 기준으로 해서 많은 거의 뭐 2.5배에서 3배 정도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아파트 시장이 그렇게 상승률을 기록하다 보니까 뒤따라서 뭐 재건축, 재개발, 서울은 뭐 아파트 신도시가 이제 다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뭐 재건축이나 재개발 쪽으로 많이 움직였고 그 외에 서울을 제외한 성남, 수원, 이쪽 광명, 또 부천, 인천, 안산, 김포는 조금 이제 한강 신도시로 끝났고 그쪽은 신도시가 상승률을 이끌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그 상승률에 힘입어서 그냥 일정 비율로 따라가는 수준이고요.
제가 판단하기에 너무 분양권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들 될 것이냐에 좀 조정될 것이라는 그런 데이터를 갖고 본다고 해도 올해는 서울서부터 그 규제가 엊그저께 뭐 수원까지 지금 조정지역으로 묶이면서 했는데 풍선 효과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도 올해는 그 풍선 효과의 효과가 한 해가 풍선 효과의 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봐요. 거기에 우선 수원이 묶이고 의왕이 묶였는데 그 다음에 그 풍선 효과로 인해서 혜택을 볼 지역이 어딘가 그 범주의 마지막 그 신도시인 여기 검단 신도시도 해당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이 검단 신도시 지금까지 제가 긴 시간 동안 2월달에 이렇게 검단 신도시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마지막으로 검단 신도시 지금 2월 오늘이 24일인데 21일부터 제가 촬영을 하고 이제 이프주 촬영해가지고 편집을 하고 이제 소식을 전해드릴 건데 금호 같은 경우는 거래량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파트 프리미엄 자체가 거의 한 호가가 1억 5천 선에서 나오고 있고 소방 같은 경우는 지금 1억 2천을 넘어서 1억 3천 정도대 지금 84 기준층으로 해서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고 유승 같은 경우는 6천, 7천 사이에서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있고요. 가면 갈수록 프리미엄은 올라갈 것 같아요. 여기 지금 현지 분위기가 매물은 없는데 매수는 조금 많이 뒤따라오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항상 분양권 시장은 이때 매물이 다 거의가 거래되고 나면 그다음부터 추격하는 매수가 있기 때문에 한두 개씩만 거래가 되더라도 그게 하한가가 돼버리죠. 그러면은 매도하시는 분들은 그 한두 개 거래됐던 그 물건의 그 거래 가액에다가 덧붙여가지고 그거를 하한가로 보고 그보다 높은 가격을 써낸단 말이죠. 부른단 말이죠. 분양권 시장 자체가 너무 좋다 보니까 매도자 우위 시장이 계속 이어지면서 입주 때는 그냥 무난하게 조심스럽게 예상하지만 2억 프리미엄은 그냥 통과 패스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그 이후에 등기를 치고 오신 분들도 아파트 신도시의 그 시범단지 아파트는 상승률이 워낙 좋기 때문에 더 많은 프리미엄을 가져가지 않을까 싶어요.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한다 그러면은 계획을 세워서 매수하는 거 아닙니다. 얼마가 됐고 옛날 가격 보시고 와가지고 그거보다 더 높게 가격을 부르시는 물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너무 높다고 포기하고 다음에 또 전화 줘요 저한테. 그러면 그 부분은 옛날 그 가격이라는 도구마에 빠져있기 때문에 진입을 못해요 시범단지로. 그러면 깨시고 항상 요번 주에 500만 원 비싼 게 다음 주 가면은 요번 주 가격이 된다. 그 뒤에 있는 저렴한 물건들이 그렇게 좀 빨리 그 회전을 하게 됩니다. 아파트 분양권이라는 게. 오늘도 여러 부동산 사장님하고 식사를 하면서도 물건들이 다 출발 나왔던 물건들이 이제 여기저기서 전화를 가니까 그냥 다 들어가고 지금 막 이렇게 제 느낌상으로는 여기저기서 이렇게 막 쏠리고 있는 검단시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다고 매도를 한다거나 뒤로 두고 나면 또 나중에 1, 2년 지나면 더 후회하시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첫 학습 효과가 나오는 게 3년 전매 제한에 묶이다 보니까 그 묶인 아파트 단지들이 3년 있다가 이제 명의 변경을 할 수 있게끔 입주 기간 동안 2개월 동안 할 수 있게끔 풀어주는 3년 그 전매를 할 수 있게끔 풀어주는 아파트들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실입주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 될 수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안 가본 길이란 말이죠. 택지개발지구에서. 그렇다 보면 입주할 때는 입주 물량이 물려가지고 제대로 가치를 평가받지 못할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대부분 어느 신도시 입주할 때 입주 폭탄이 났을 때는
그 입주 폭탄이 났을 타이밍에 입주하는 아파트들 분양할 때를 딱 보면 나오거든요. 그런 것도 좀 계산을 해서 중간에 매도 하지 마시고 등기 치고 그래도 조금 한 2, 3년 가져가시는 것도 좋은 생각이 아닐까 싶어요. 팔고 나서 마피 나온다고 팔고 나서 후회하고 2, 3년 지나서는 또 옛날 생각하면 팔지 말 걸 하고 또 후회하고 이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좀 타이밍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하시고 길게 보시고 신도시는 길게 봐야 됩니다. 재개발은 들어갔다 빠져나오고 재건축도 빨리 들어갔다 빠져나오고 높은 가격이기 때문에 분양가 자체가 신도시는 저렴하게 분양을 했기 때문에 길게 보면 길게 볼수록 계속 가치가 올라가고 상승한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그 3, 4년이 지나고 나면 입주 등기하고 3, 4년이 지나고 나면 이제 그때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교통망이 완성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만큼 가치가 상승률이 신도시가 왜 두 배 분양가에 2배, 3배 가는지 그때 가면 딱 이래서 신도시가 2배, 4배, 3배까지 가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겠죠. 하여튼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계약을 해주시는 분들, 손님분들한테 우선 감사드리고 저희와 같이 이렇게 옆에서 같이 해주시는 사장님들한테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코로나 19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래도 저희 손님들은 항상 개인 건강 유지하시고 위생에 신경 쓰셔서 잘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잘 극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